자, 기아 타이거즈의 헤럴드 카스트로를 분석을 하려다 보니까 기아와 하나가 또 공교롭게도 둘 다 똑같이 코너 외야수의 외국인 투수가 26시즌 새로 합류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필이면은 보상 선수까지 문제로 엮이면서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리고 솔직히 제가 기아가 불펜을 합류하고 나서 예전에 제가 5강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저는 김범수 선수를 당연하게도 한화의 불펜 자원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김범수는 기아로 갔고 또 양수호 선수는 한화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5강 영상을 다시 찍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 한화와 기아를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다른 전문가들은 다 한화가 5강이고 기아는 5강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라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영상을, 왜냐하면 이제 카스트로 선수 분석할 것도 사실 자료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페라자 선수와 비교하면은 이 카스트로 선수가 어느 정도 선수가 될 건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는 건데요. 한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하나는 축제입니다. 손아섭 주고 이른 지명권 153kg 양수호로 되찾았다. 한화의 신의 한수 된 보상 선수 지명. 자, 잃어버린 3라운드 지명권 양수호로 완벽 복구. 보상 선수로 거둔 전략적 승리. 기아가 미국 연수까지 보냈던 보물. 검증된 153kg 최신식 엔진 장착. 정우주 김서현과 함께 뛴다. 한화 마운드 뒤흔들 광속구 트리오 탄생. 이렇게. 그래서 25인 보호 명단 밖 최선의 수였다. 이런 기사. 그리고 한화 뜻밖의 초대박 20억 잘 아꼈다. 그러니까 김범수 잘 아꼈다 이 얘기죠. 왜 김서현, 정우주 언급했을까? 이것만 보완하면 터진다. 손 단장은 구단의 성장 고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선수인 만큼 체격 등 보완점을 개선해 나간다면 향후 김서현, 정우주와 함께 젊은 구위형 투수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서 기아는 김범수 3년 20억에 계약했고 한화는 20억을 아끼는 동시에 양수호와 보상금 1억 4,300만원을 받았다. 양수호는 구단의 기대만큼 성장해 20억 원을 잘 아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라면서 지금 요 한화 이야기로 1위부터 6위까지 네이버 스포츠 인기 요 기사가 싹 다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한화는 그야말로 지금 축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런 영상도 찍은 거거든요. 뭐 댓글도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 여러 가지 댓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영상,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범수 선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김범수 선수를 남들이 다 1년 반작한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김범수 선수가 FA에 이적하기 전에도, 심지어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요 LG를 상대할 때도 김범수는 대박이다 이런 얘기를 맨날 했었고, 그 김범수가 잘 던진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 이 선수가 커브와 포크볼을 익혔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투수로 레벨업 됐다고 저는 정말 수도 없이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김범수 선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흐름이 좀 아쉬워서 이런 영상을 이제 찍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선수의 또 똑같아요. 왜냐하면 코너 외야수입니다. 그런데 한화가 페라자를 영입한 거는 그야말로 타격에 활용 점점을 찍는, 그러니까 파괴력의 팀 한화, 내년에는 화끈한 야구. 그러니까 페라자가 더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요 카스트로 선수는 이게 좀 초라하죠. 기아의 아버지에게 평생 고마워해야 할 레인이 왔다. 베네수엘라 홍길동, 최영우 대한 1순위. 좀 약간 초라하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이제 워낙 좋죠. 왜냐하면 강백호도 영입했고 페라자도 영입했고, 그러면서 저 역시도 이 한화의 타선을 다이나미트 타선 이렇게 예상했고, 그 다음에 26시즌 기아는 타순 정리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 생각보다 괜찮네? 왜냐면 워낙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기아는 완전히 망한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타순을 정리해보고 분석을 해보니 기아 생각보다 괜찮네가 아니라, 제가 썸네일 바꿔야겠네, 기아 강하네, 단 부상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실제로 두 팀은 저는 개인적으로 5강 경쟁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최근에 굉장히 인기 있는 유튜브에서 야구 전문 프로그램에서 헤럴드 카스트로는 9위, 페라자는 8위. 계속 뭔가 엮여 자꾸 하나랑 기아랑.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재미있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페라자 선수 어려요. 1998년생. 자, 카스트로 93년생. 자, 일단 나이 페라자 압승. 5살이나 어리죠. 페라자 선수의 요 2024 시즌을 보면은 타율이 2할 7푼 5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OPS가 0.8이 넘어요. 그리고 홈런도 24개를 쳤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이 맞다면 전반기 홈런 18개, 후반기 홈런 6개일 거예요. 어쨌든 전반기 홈런을 되게 많이 쳤고 후반기에 이렇게 수비를 되게 열심히 하다가 부상을 당하면서 후반기에는 그게 여파가 이어졌는지 슬럼프가 됐는지 이렇게 좀 홈런 많이 못 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고점도 화끈하게 보여줬고 장타력도 보여줬죠. 그러면서 요 리베라토 선수가 심지어 중견수 하나가 지금 중견수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WR이 2예요 2. 그런데 이 공격 WR이 2.46입니다. 근데 하나가 페라자가 2.34였어요. 24 시즌에. 오히려 출전 경기 수가 타석이 이렇게 훨씬 더 적은데도 놀랍게도 리베라토는 공격보다 수비가 문제인 타자였어요. 공격 겁나 좋아요. WRC 플러스도 143. 근데 페라자는 116.7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 입장에서는 뭐냐? 페라자가 레벨업이 돼서 돌아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베라토는 홈런 타자는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단은 OPS도 이렇게 보면은 0.890 그리고 페라자는 0.850. 그런데 어쨌든 페라자가 레벨업이 됐다 라고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고 있으니 그럼 얼마나 레벨업이 됐는지 요 마이너리그 리포트인데요. 이게 PS 스코어는 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 점수는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88.42, 72.9 이렇게 떨어졌고. 그런데 이 XWOBA라는 거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요. 이게 지금 3할 3푼 4리에서 3할 4푼 9리를 올렸죠. 요게 수비 무관, 그러니까 안타 확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타구의 질과 볼넷 등을 기반으로 한 기대 가중 출루율, 그러니까 수비를 배제한 선수의 타격 능력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S 이거 우리도 이제 S라고 해서 장타율로 잘 알고 계시는데 요 XLLG XSLG 발음도 어려워. 어쨌든 이게 3할 9푼 6리에서 4할 3푼 5리. 요건 이제 장타율, 수비 무관 장타율 정도, 기대 장타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요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는 워낙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리그, 우리 KBO 리그보다. 그러다 보니까 요런 수치에 조금 더 아주 세분화하고 정확하게 나타내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스태티지나 뭐 요런 거 지금 너무 다르죠. 아주 세분화돼 있죠. 그리고 이제 요게 맥스, 그러니까 뭐냐면 최고 타구 속도, 이 평균 타구 속도도 89.5마일에서 97.7마일. 그러니까 세부 지표가 좋아진 게 맞아요. 그리고 맥스 최고 속도도 110.1마일에서 113. 그러니까 다 좋아졌어. 확실히 다 좋아졌어. 그리고 이 배럴 타구가 뭔지는 아시죠? 배럴 타구는 대충 우리 느낌으로도 강력한 타구, 잘 맞은 타구 요게, 근데 요건 좀 줄었어. 7.9에서 7.3으로. 자, 배럴 타구가 뭐냐? 아주 정확한 요거는 98마일. 그러니까 무려 타구 속도가 157.7. 그리고 발사각 26에서 30도 이상의 이상적인 타구. 홈런 장타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무려 평균 타율이 5할, 장타율이 1.5를 기대할 수 있는 굉장한 타구다. 이 배럴 타구 비율은 좀 줄었다. 그게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하드히트 비율은 늘었다. 그러면은 또 강한 타구.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지금 올라갔으니까 하드히트 비율이 늘었겠죠. 삼진율은 조금 줄었고 볼넷율도 줄었다. 그러니까 삼진율도 줄었는데 볼넷율도 줄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는 삼진이 21.7에서 23.3으로 줄었는데 볼넷은 13.1에서 11.7로 덜 얻어냈다. 그렇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드가 줄었어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페라저 선수가 생각보다 스피드가 좋거든요. 5.75에서 4.96으로 줄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대다수의 수치가 좋아진 것 같은데 배럴 타구 비율은 좀 줄었다. 볼넷은 조금 덜 얻어냈다. 이런 걸 보실 수 있죠. 참고로 요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몰라서 메이저리그는 볼 줄 아는데 마이너리그는 이거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만약에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댓글이나 제가 메이저리그 쪽 지표 보는 것도 되게 공부하고 있는데 야구 유튜버로서 전문성을 좀 높이기 위해 지금 실제로 제가 저거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서. 왜냐하면은 이게 메이저리그 걸로 비교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전 메이저리그는 볼 줄 아니까. 근데 마이너리그는 볼 줄 몰라서
카스트로 선수는 일단 메이저리그 경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2023년도까지. 지금 보시면 되게 예전에 잘 쳤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뭐 나이 들었으니까 과거 기록은 빼야겠죠. 그런데 실제로 24, 25 베네수엘라 윈터리그에서 51경기 15홈런. 어? 그럼 거의 뭐 3경기당 하나? 그 다음에 요 25년도 마이너리그에서도 99경기 25홈런. 그럼 4경기당 하나? 타율 3할 7푼? 그런데 두 선수가 때마침 트리플 A에서 같이 요렇게 뛰었단 말이죠. 그리고 기아는 제가 요거 반응 좋으면은 기아랑 하나 어차피 저는 5강 분석할 거라 그 5강 분석 경쟁팀 싹 다 비교할 건데 기아랑 하나 타순 비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좋으면. 자, 두 선수가 때마침 25년도에 마이너리그에서 같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두 선수를 비교할 자료가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야 두 선수를 어떤 선수가 더 좋은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페라자를 보니까 세부 지표가 좋아졌구나. 그럼 과연 이 기록도 좋아졌을까?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23년도에 트리플 A에서 뛰었고 25년도에도 트리플에서 뛰었으니까 이 24년도 하나에서 뛰었기 때문에 이게 비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타석수가, 자, 이런 거 잘 봐야죠. 타석수가, 자, 어쨌든 한화가 리베라토를 포기하고 페라자를 데려온 거는 뻔합니다. 정교한 타격보다도 당연히 뭘 기대하겠어요? 홈런을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반대죠. 아무튼 되게 재밌어. 기아랑 하나는 지금 되게 재밌어요. 자, 그래서 요 선수의 홈런 개수가 461타석 23홈런이었는데 541타석 19홈런으로 홈런 개수가 줄었어요. 줄었어. 대신 타율은 2할 8푼 4리에서 3할 7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출루율이 3할 8푼 9리에서 3할 9푼 1리로 조금 늘었어요. 대신 장타율 떨어졌습니다. 5할 3푼 4리에서 5할 1푼으로 장타율이 떨어졌어. 그래서 OPS가 0.923에서 0.90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요 지표가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는 페라자를 엄청 기대했는데, 그러면 이제 요런 클래식 지표보다는 세부 지표를 보고 기대를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실제로 뭐 수비도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페라자는 수비도 문제였는데 근데 리베라토 수비가 더 안 좋았어. 물론 중견수긴 하지만. 그래서 요런 상황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헤럴드 카스트로는 뻔해요. 하나와 기아는 반대입니다. 위즈덤이 홈런은 잘 쳤어. 홈런은 잘 쳤어. 그런데 득점권 타율도 별로고 타율이 그게 뭐니? 2할 초반대. 그거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위즈덤도 안 돼. 우리는 계산이서는 그래도 좀 컨택 능력이 좋은 타자, 이런 타자를 뽑고 싶어서 데려온 선수가 바로 카스트로죠. 그러니까 하나하고 완전 정반대로 데려온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선수가 컨택이 좋아야 되죠. 홈런이 적어야 되고. 자,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일단 요 기록은 메이저리그가 있어요. 2019년 이후로 마이너리그 기록이 없는 건 다 메이저리그에서 뛰었고 2024년도는 아까 제가 베네수엘라에서 뛰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없어요. 자, 그럼 실제로 보자. 그러면 일단 373타석에 21개 홈런. 전 이게 일단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373타석에서 21개 홈런. 자, 페라자 541타석에서 19개 홈런. 홈런 치라고 데려온 페라자 타석당 홈런 수가 훨씬 부족하네요. 홈런 치지 말라고 들어온 카스트로가, 자, 일단 373타석에 21홈런. 자, 그러면 타율을 봅시다. 페라자 3할 7리, 카스트로 3할 3리. 이런 비슷하네. 볼넷율이 3할 9푼 1리. 그러니까 출루율이, 페라자가 원래 출루율보다는 한국에서는 이제 변하고 약점이 있던 선수잖아요. 그래서 출루율이 3할 9푼 1인데 카스트로가 출루율이 확실히 낮아. 5할 3푼 1리. 출루율 어디서? 장타율이지. 3할 5푼 3리. 출루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장타율은 페라자가 더 좋아. 5할 1푼 장타율은. 그리고 요 장타율은 5할 3푼 1리로 카스트로가 홈런 많이 쳤으니까 더 좋죠. 그런데 출루율이 낮다 보니까 OPS는 페라자가 0.901인데 카스트로가 0.884로 카스트로가 낮구나 더.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이러면은 카스트로가 홈런 타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실제로 스탯이 다르죠. 그런데 이건 어쨌든 2025년도 만의 기록이고요. 실제로 카스트로는 메이저리그를 뛰던 선수예요. 실제로 타석수도 그렇게 조금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보다 270타석, 400타석, 339타석으로 생각보다 많은 타석 기회를 얻었고 3할 4푼을 쳤던 적도 있고 2할 8푼, 2할 7푼을 이렇게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2할 7푼 8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뭐 생각보다 여기 출루율이 좀 낮기는 해요. 높아진 출루율이 대부분 낮아. 그러니까 확실한 건 카스트로는 배트 컨트롤은 좋은데 참을성이 좀 없어. 요게 기록으로 보여요. 과연 KBO 이 선수들의 집요한 변화고, 왜냐하면 페라자 선수도 여기 보시면 출루율이 3할 6푼 4리였어요. 그러니까 마이너리그 출루율 아까 23시즌 요때 출루율이 3할 8푼 9리였잖아요. 그런데 출루율이 한국 가서 더 줄어들었어요. OPS도 더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리플 A보다 한국이 약간 변화구, 그러니까 트리플 A에는 강속구 투수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는 아무래도 변화구를 페라자 약점, 변화구 잡으면 집요하게 변화구만 계속 던지잖아요. 그런 느낌의 리그라 요럴 수가 있는데요. 과연 두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좋아 보이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정말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비교만 했을 뿐. 사실 그리고 외국인 타자는 까봐야 알죠. 근데 너무 재밌다. 홈런보다 컨택 데려온 타자가 홈런 잘 치고 홈런 치라고 온 타자는 홈런보다는 출루율이 좋은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